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9월 29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에 대해서 하도 암살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역공으로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자작극을 꾸미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1, 2차 암살 시도 이후에 3차의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것이 또한 간접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란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본부를 해킹하여 모든 자료를 이란과 민주당 그리고 언론에 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전 CIA 정보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9발의 지대공 미사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격추시키기 위하여 뉴멕시코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날라 카르텔과 미국 내에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이란의 배후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나는 지금 사론과 총 그리고 위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나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게 한다면 이란은 산산조각이 나서 인류 역사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기들의 제1국방상이었던 솔레이마니를 닌자 드론으로 살해하였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어서 끊임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부대통령을 너무 차별대우하는 것이 오늘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폭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위스콘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선거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하며 선거 유세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간에 같은 기관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선거 유세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경원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발끈한 자시아 할리 미조르주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SS 새로운 국장대행인 로우가 자기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 선거 유세자이기 때문에 유세자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들은 그것을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고 오늘 의회에서 자시아 할리 상원의원이 아주 분에 찬 목소리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항소법원 판사 5명이 지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바로 1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벌금 3억 5천만 달러와 이자 1억 달러를 하여 4억 5천만 원을 내라고 판결한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뉴욕 주검사장인 레티시아 제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기 장부를 부풀려서 싼 이자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며 이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어거지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짝을 맞춘 1심 판사가 3억 5천에 1억 이자까지 하여 4억 5천을 때린 것입니다. 여기에 발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는 합의부로 5명의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의 재판관 전부 다가 얼토당토하는 이런 재판을 해놓고 항소가 들어오니 자기들은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자되는 말로는 1심에서 엉터리로 해놓은 것을 지금 2심에서 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부패한 관리가 전직 대통령을 어거지로 걸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했던 사건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 선거에 간섭하였다고 하여 기소를 하고 그게 특검을 하였던 두 사람이 하원 법정 정인을 앞두고 특검 출신인 네이던 웨이드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것을 조 바이든이 임명한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인 페니 윌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여 특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검을 구성하였을 때 특검 검사장이 바로 네이던 웨이드였습니다. 이들 둘은 실제적으로 내연 관계로 서로가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같이 라이코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사람이 폭로를 하자 의회에서는 진상조사 차원에서 이들 둘을 소환하였습니다. 소환을 당한 네이든 웨이드는 즉시 잠수를 타서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이에 연방검찰에서는 즉시 전국 수배를 내린 것입니다. 이들의 내연 관계를 보면 검사장이었던 페니 윌리스는 공금 65만 불을 특검에 지급하는 것에 사인을 하여 자기 애인인 네이든 웨이드에게 주었고 둘은 바, 나파밸리 등으로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패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의하여 폭로가 되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진상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하였으나 이 둘은 아직 잠수함을 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본인들의 죄를 잘 아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시전 데스크 헤드쿼터 데이터 분석가인 마이클 프루스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유권자의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350만 명의 유권자가 탈당을 하여버렸고 공화당은 40만 신규 유권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은 180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민심을 그만큼 많이 읽고 있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권자들이 자기가 소속하거나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당을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30개 주에서는 누가 무슨 당에 무슨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지만 20개 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30개 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350만 명이 감소한 민주당이 민심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쿠키를 가지고 대통령을 점치는 아주 묘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탕으로 만든 쿠키에다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 2명의 이름을 넣고 쿠키를 판매를 합니다. 내가 A라는 대통령을 찍겠다고 하면 보통 A를 사가고 B 대통령을 찍겠다고 하면 B를 사갑니다. 두 후보자 간에 이 민심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984년도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근 40년을 이어오고 있으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나 딱 예외적으로 딱 한 번만 틀렸습니다. 바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이겼으나 실제적으로 묘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져버린 그 선거를 빼고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에서 쿠키 사전선거 투표를 시작을 하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200개가 팔렸고 카말라 해리스가 500개가 팔렸습니다. 어저께보다는 좀 나아졌네요. 어저께는 17대 1이었습니다. 한편 경합주 또는 민주당 우월주에서도 해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경합주 중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신시내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53개를 팔았고 카말라 해리스가 2,134개를 팔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무소속은 없습니다. 따라서 쿠키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때꾸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